안녕하세요. 4월 21일 뉴욕 금융시장이 또 출력이었습니다. 미국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보다 12%가 넘게 연초 대비로는 무려 30%가 넘는 상승률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플레이션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금값 폭등의 핵심 원인은 바로 파월 쇼크로 불리는 일명 트럼프 리스크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트럼프 2기 집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전 세계의 관세 폭탄, 반중앙은행 발언, 친달러 정책 철회 등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여러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결정적인 사건이자 핵심 주제인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해임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발언을 하며 시장의 공포 버튼이 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달러는 약세로 꺾였고 미국 자산은 천천히 매도세에 휩싸였죠.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몰리며 급등하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오늘은 트럼프와 파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두 사람은 집권 초기 1기인 2018년부터 줄곧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대립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당시에도 파월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파월은 인플레 억제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각종 날선 비판들을 서로 주고받았죠. 트럼프가 재연임의 실패 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며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트럼프가 더 강력해진 상태로 트럼프 2기를 출범했고 지금 2025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져 돈이 돌아야 기업도, 가게도, 결국 국가도 훨씬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파월은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의 발언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파월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는 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연준은 데이터로만 판단할 뿐 정치적 감정에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이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생각 차이가 아닙니다. 정치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권력과 견제, 포퓰리즘과 안정주의의 전면 충돌로 표현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는 말로만 압박을 하지 않고 실제 행동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케빈 NEC 위원장을 통해 파월의 해임 가능성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파월 해임 후 유력한 연준 의장으로 검토되고까지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연준마저 장악되면 미국의 금융의 신뢰는 끝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는 집권 초기로서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한 권력을 현재는 갖고 있는데요. 그런 지지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확고한 자기 생각으로 대통령과의 대립도 서슴지 않아 하는 당사자 제롬 파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의 연준은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자 모든 나라의 경제 관료를 통틀어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자리로 불리우는데요. 파월 의장은 원래는 변호사 출신으로 어찌 보면 금융 쪽에서는 비금융 관료형 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당시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가 추천받아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파월은 취임 직후부터 인플레이션 억제와 연준의 독립성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시기 때 적극적으로 화폐를 풀며 미국에 막대한 유동성 폭탄을 투입했고 코로나가 안정세로 돌입하자 되려 막대하게 풀린 자금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 경제를 안정화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금리 동결 유지와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언론에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파월이 202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 석상에서 반복한 말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발언도 있었죠. 연준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파월에게 있어서 연준은 미국 경제의 나침판이고 트럼프를 비롯한 정치권은 그 나침판을 망가뜨리는 외풍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대충 트럼프와 파월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얼추 이유는 알겠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입니다. 현재 미국 역사상 임기 중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법적으로 해임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정당한 사유라는 게 매우 애매한데요. 단순하게 정책 불일치나 성향 차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패나 직무유기, 위법행위 같은 중대한 사유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이 험프리 판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험프리 판례는 1935년 미국의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대통령이 연준 같은 독립기관의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판례죠. 허나 트럼프를 비롯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보수 진영 중심으로 단일 행정부론을 밀어붙이며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보수 법조계에선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대통령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1기 때 직접 임명한 기관장을 왜 마음대로 해임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정치의 이해관계를 비롯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며 파월 해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파월은 단순한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미국의 연준 의장은 정말 전 세계 경제의 최고 권력자이자 대통령으로 불리는 인물인데 이런 연준 의장이 미국 대통령과 대립관계가 계속 불거지며 나아가 해임론까지 나오자 미국의 통화 시스템의 신뢰 붕괴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 반응은 파월 해임 여부를 떠나 이런 시도와 표현들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파월 해임설이 떠오르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번에 발작 반응이 나왔습니다. 매섭게 오르다가 한동안 보합세를 유지하던 금값은 단숨에 달러당 3,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트코인도 지지부진하던 패턴을 바꾸며 단숨에 87,000달러를 돌파하며 지금은 9만 달러를 넘어서며 강세 전환한 상태죠. 반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달러 가치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하락.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급등하는 여파로 상당히 시장은 큰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미국과 달러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이 흐름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다양한 의견과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ETF는 자금이 지속 유입되며 12주 연속 증가했고 각국 중앙은행도 달러 대신 금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비중은 계속 낮추고 말이죠. 중국, 일본도 중동 자금 또한 트럼프의 전쟁, 관세 정책, 나아가 파월 해임론까지 나오자 미국을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자금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리스크 회피나 분산 투자가 아니라 셀 아메리카 현상의 조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는 미국 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자 미국 안팎에서도 거센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정치권 발언을 보면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간섭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소속이자 지지자로 유추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연준은 대통령의 장난감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심지어 트럼프가 임명한 최측근 재무장관조차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파월을 바꾼다고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각 나라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을까요? 프랑스의 재무장관은 아예 직설적으로 트럼프와 미국에게 경고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말이죠. 각국의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경제 CEO들이나 IMF 총재, 다수의 의견들이 트럼프의 파월 해임론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나라의 대표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 금과 유로로 옮기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급락하면서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강세로 전환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 상태죠. 이건 단순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을 해임하는 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정책을 정치가 좌지우지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금융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트럼프와 파월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린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해임을 강행하고 파월이 퇴진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은 무너질 것이며 시장은 정치화된 통화 정책에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더 상승하거나 또는 폭등하게 될 것이며 달러는 더 심한 약세장으로 돌입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법적 다툼으로 결국 파월의 해임은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죠. 파월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연준 내 긴장감은 이미 고조될 것이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시장은 정책 왜곡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한 채 자산시장에는 계속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죠. 세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가 직접 통화정책을 주도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명 트럼프가 말하는 그림자 임명이 가능해진다면 비공식 내부 압박 등으로 연준의 간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정치가 통화 정책을 침범할 경우 그 피해는 시장 전체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금값 급등이나 비트코인 반등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파월과 트럼프의 이슈는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자산 흐름과 투자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달러나 금, 주식, 암호화폐 등 글로벌 자산 흐름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는 투자자에게 있어 저렴하게 자산을 사들일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